뉴욕시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가리는 뉴욕시 예비선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픈 상태였던 영주권자 직계가족의 영주권 문호가 다시 닫혔습니다. 타인의 포스탬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한인이 배상명령을 받았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의 TV 금연 광고를 통해 22만여 명이 금연에 성공했습니다. 미국민들은 10명 중 6명이 미국의 시리아 군사 개입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뉴욕시 각 선거구에서는 뉴욕시장과 공익옹호관, 감사원장 등 뉴욕 시정과 시의회를 이끌어갈 일꾼을 뽑는 예비선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9시면 예비선거가 끝나 본선거 진출자가 가려지게 되는데요. 뉴욕시 예비선거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시 5개 보로에 위치한 각 공립학교에서는 현재까지 예비선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9시면 모든 선거가 종료되고 11월 5일에 치러지는 본선거행 진출자가 가려질 예정입니다. 이번 예비선거는 지난 12년간 뉴욕을 이끌어온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의 후임 자리를 두고 누가 민주당 본선거행 티켓을 거머쥘 수 있을지에 뉴욕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시안 최초의 뉴욕시장 자리를 노리는 민주당 예비선거 존 리우 후보는 부인 제니 리우 씨와 함께 오늘 11시쯤 자신의 선거구에서 투표를 마치고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Tonight, we expect to have a big victory party, and I hope you will all join us. 뉴욕시 예비선거 투표소는 평일이어서 그런지 다소 한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싱 지역의 투표소에서도 간간히 한인들이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이 투표야말로 우리 한인들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만약에 투표를 못하신 분이 계시면은 우리 본선거에서라도 꼭 투표를 하셔서 우리 한인들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뉴욕시장 민주당 예비선거에서는 데블라지오 후보와 크리스티 퀸 뉴욕시의장 그리고 빌 톰슨 전 뉴욕시 감사원장 등 중상위권 지지율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결선 투표까지 가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비선거에서 1위 후보가 40%의 득표를 얻지 못하면 10월 1일 결선 투표를 통해 최종 당선자가 가려지게 됩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가족 이민의 수요 급증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오픈 상태였던 영주권자 직계가족의 영주권 문호가 다시 닫혔습니다. 그 외 대부분의 범주에서도 동결이나 소폭 진전되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지난 9일 발표한 10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 2A 순위인 영주권자 직계가족이 지난 2달간의 오픈 상태를 마감했습니다. 이로써 영주권자 직계가족은 지난달 국무부 비자 불러틴에서 예상했던 대로 새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10월 중 영주권 문호에서 우선일자가 다시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우선일자가 2013년 9월 8일로 발표돼 이미 이민서비스국이 가족이민청원을 접수한 신청자들은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계속 영주권 문호 추이를 지켜봐야 합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장기적으로는 이 A순위를 시민권자 직계가족처럼 우선일자 없이 운영할 계획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수요 급증에 따라 우선일자가 후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 대부분의 범주에서도 동결이나 소폭 진전에 그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6주 진전했던 3순위가 동결됐으며 시민권자 미혼 자녀와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 자녀 그리고 시민권자 형제 자매 순위는 모두 2주 진전하는 데 그쳤습니다. 한편 지난달 무려 1년 6개월이나 진전했던 취업 3순위도 숙련, 비숙련 모두 동결돼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에 지원하는 식료품 보조 포스탬프는 타인이 이용할 수 없거니와 타인이 이를 이용하도록 해서도 안 됩니다. 간혹 모르시는 한인 노인의 경우 한국을 장기 방문할 때 자녀에게 주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부에 임시 정지를 신고하고 나가야 하는 등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타인의 포스탬프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챙긴 한인이 $3만 물어야 할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연방검찰 미네소타지검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6일 샤코피에 거주하는 한인 47세 김진손 씨에게 푸스탬프 사기 혐의에 대해 3년 보호관찰 처분과 그동안 수령한 29,816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11월에서 2012년 7월 사이 타인의 푸스탬프 카드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 씨가 푸스탬프 카드 소지자에게 카드를 빌려 물건을 산 후 구입가의 50%를 카드 소지자에게 지급해왔기 때문입니다. 연방정부는 개인이 타인의 푸스탬프 카드를 이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기소된 김 씨는 지난 6월 유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외 푸스탬프 사기 혐의로 적발되는 업소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방농무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푸스탬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불법 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의 TV 금연 광고가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개월 동안 이 광고를 본 사람 가운데 무려 22만여 명이 금연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When you have a hole in your neck, don't face the shower head. 이들은 흡연 때문에 후두 수술을 받은 사람들로 목에 난 구멍 때문에 자신들의 목소리도 잃어버렸습니다. 흡연 경험자들로부터의 조언이라는 제목의 이 동영상은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지난해부터 TV를 통해 방영하고 있는 금연 광고입니다. CDC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이 광고를 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약 22만여 명이 금연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CDC는 TV 금연 광고가 이처럼 효과를 거두자 내년에도 광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DC의 한 고위 관계자는 담배 끊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이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약 4,400만 명의 성인이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흡연 때문에 생긴 질병으로 매일 1,200여 명이 사망한다고 CDC는 밝혔습니다. 또 흡연과 관련된 질병을 앓는 사람들이 800만 명 이상이며 이들의 의료비는 한 해에 96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아시안들이 공학과 과학 분야에서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전체 아시안 노동자 비율이 6% 정도인데요. 과학기술, 공학, 수학 분야를 일컫는 스템 종사자는 7명 중 1명이 아시안으로 2배가 넘었습니다. 연방센서스국이 어제 발표한 스템 종사자 현황 보고서에서 2011년 기준 미국 내 스템 분야 종사자는 총 72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체 노동인구의 6%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 중 절반이 컴퓨터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엔지니어 관련 종사자 32%, 과학 12%, 사회과학 4% 순이었습니다. 인종별로는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이 전체 스템 종사자의 14.5%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노동자의 67%를 차지하는 백인은 스템 분야에서 70.8%를 구성하고 있어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은 히스패닉이 6.5%, 흑인이 6.4% 비율이었습니다. 아시아는 스템 종사자 비율이 백인보다 크게 낮았지만 중간소득은 89,500달러를 기록해 백인의 88,400달러를 앞섰습니다. 하지만 스템 분야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는 남성의 경우 중간소득이 91,000달러로 나타난 반면 여성은 75,000달러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성 스템 종사자는 1970년대 이후 꾸준히 늘어났지만 이공계 전공 후 스템 분야에 진출하는 여성은 15%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뉴욕 메트로 일대에 종사하는 스템 종사자 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43만 9,451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미국 최고 명문대학으로 프린스턴대가 선정됐습니다. 아이블리그에 소속된 전통 명문대학으로 뉴저지주 프린스턴시에 위치한 종합사립대학인데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명문대학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학교 평가 기관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오늘 미국의 1,800개 대학을 대상으로 14대학 평가를 발표했습니다. 입학 성적과 지원 경쟁률, 졸업률, 평판도, 학교 재정 등 주요 평가 지표 점수를 합산한 결과 종합대학 부분에서 프린스턴대가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위는 하버드대, 3위는 예일대가 차지해 5년 연속 이들 대학의 3강 구도가 유지됐습니다. 4위부터 10위까지 순위에도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4위에는 컬럼비아대, 스탠포드와 시카고대가 공동 5위, 듀크, 매사추세츠 공대, 펜실베니아대가 공동 7위를 기록했습니다. 탑 10에 이어 존스 홉킨스, 노스 웨스턴, 브라운, 그리고 워싱턴과 코넬, US 버클리가 20위 안에 들었습니다. 올해는 대학원 평가 결과도 함께 발표됐는데 경영대학원은 하버드와 스탠퍼드가 공동 1위를 차지했습니다. 법학대학원에서는 예일이 부동의 선두를 지켰고 다음은 스탠퍼드, 컬럼비아, 시카고 순이었습니다. 한국의 의대격인 의학전문대학원은 연구 부분은 하버드가, 진료 부분은 노스캐롤라이나 순이었으며 이는 지난해와 순위가 같았습니다. 미국인들은 10명 중 6명이 미국의 시리아 군사 개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70%가 시리아 군사 개입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으며 75%는 미국은 국내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CNN 방송과 여론조사 업체 ORC 인터내셔널은 지난 6일에서 8일 전국의 성인 1,022명을 대상으로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어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59%는 의회의 군사 개입 결의안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의안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9%에 그쳤으며 나머지는 찬반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원의 56%는 찬성한다고 밝혔으나 공화당원과 무소속은 찬성 응답 비율이 각각 36%와 29%에 그쳐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또 의회가 공습을 승인할 경우를 가정했을 때도 전체 55%는 공격에 반대한다고 밝혔고 의회 승인이 없는 경우에는 71%가 군사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대다수 국민은 시리아 정권이 화학 무기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군사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가진 셈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국민 설득을 위해 어떤 전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AP통신이 퍼블릭 어페어스에 의뢰해 전국 1,007명의 성인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으며 월스트리트저널과 NBC 방송이 오늘 발표한 공동 설문조사에서도 33%만이 의회가 시리아 군사 개입을 승인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퀸즈 아스토리아와 롱아일랜드 시티를 오가는 버스가 증편됩니다. 최근 이들 지역의 고급 주거시설이 확충되면서 유입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 불편한 교통이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최근 퀸즈 아스토리아와 롱아일랜드 시티를 관통하는 버스 운행을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지역은 최근 뉴욕시 예술인들이 모여들면서 강변에 고급 콘도 단지가 잇따라 들어서고 있지만 지하철 노선 이용이 마땅치 않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이 같은 민원에 따라 지난 8일부터 이 지역을 지나는 Q103번 버스 운행 횟수를 20% 늘렸습니다. 특히 아침 통근 시간에 운행하는 버스는 33% 늘려 집중 배치했습니다. Q103번 버스는 지난해 승객이 거의 20% 급증해 모든 뉴욕시 버스들 가운데 가장 높은 승객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버스 증편을 요구해온 마이클 지아나리스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서부 퀸즈 지역은 뉴욕시에서 인구가 가장 빨리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소크라테스 조각공원, 노구치 뮤지엄 아트 갤러리 등이 밀집해 있고 문화시설이 최근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역이 거의 1마일이나 떨어져 있어 맨해튼 등으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